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진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중심으로 오늘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톱 기사는 질주하는 코스닥 상패 허들 확인하세요. 네. 일단 앞에 부분 코스닥 질주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방점을 두죠. 표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 일주일 동안의 코스피 코스닥 등락률입니다. 예, 빨간색이 코스피고 파란 색깔이 코스닥입니다. 원래 파란색은 좀 우리는 하락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근데 분위기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계속 다 위로 가 있죠. 다 플러스입니다. 뭐 3%대 28일 날은 뭐 3.7%까지 상승하기도 했었고 12월 들어서도 그제 그다음에 어제까지 모두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올라간 날보다는 하락한 날이 많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보니까요.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올랐고 8.5%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는 3.5%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이 더 높은 최근 5거래일이었다. 최근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10월까지만 놓고 보면 올해 코스피는 71%, 코스닥은 3% 정도 올라서 거의 사실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2배 이상 오른 셈이었죠. 그래서 뭐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코스닥이 키 맞추기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있다가 그게 11월 달에 특히 11월 달도 중순 넘어서서 거의 11월 말쯤 돼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장세가 시작이 됐다. 역시 이거는 코스피 대장주들 중심으로 코스피를 이끌었던 반도체주들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눈에 띄게 이런 어떤 전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한 6가지 이데일리에서 기사를 통해서 보면 한 6가지 정도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쭉 나열을 해드리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게 원래 12월 4일,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기로 했었거든요. 12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근데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고, 연내. 그다음에 150조짜리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역시 있죠. 그다음에 모험자본 편입. 한 25% 정도까지는 모험자본의 편입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미래에셋하고 한국투자증권의 IMA 종합투자계좌 이 자격을 허가를 해줬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투자 비중 현재 3%에서 5%를 확대한다. 그다음에 내년에 코스닥 상장자 실적이 올해 대비 한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섹터들은 뭐 대략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AI 관련된 부분들,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쪽들이고요. 여기에다가 내년에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 시장에 이 상장사들 중에 한계 기업들 되게 많죠. 사실 상장사의 의미가 없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속아내는 작업들이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뭐 내년부도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닥 시장을 상당히 좀 견조한 소위 말하는 우상향 어떤 그런 지수로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장 폐지 예정 종목들 갑자기 폐지 앞두고 급등하는 이런 경우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잠깐의 어떤 급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상장 폐지 뭐 예정 종목,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정말 선수들 아니시면 수익 내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예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거론이 되거나 언급이 되거나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아예 내년에는 뭐 사실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죠. 손을 안 대시는 게 그 잠깐의 수익률 내시려다가 더 큰 화를 입으실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앞서 뭐 차트 보실 때 그래프 보실 때 뭐 반도체도 좋았고요. 어제 조선도 괜찮았고 어제 조방 원전 중에서 방산 빼고 원전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제 굉장히 좋았던 게 전력기기 쪽입니다. 전력기기 종목들이 어제 뭐 4, 5%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좀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섹터가 그랬습니다. 자, 어제 전력기기주들이 갑자기 반등을 다른 주도 섹터들에 비해서 세게 했던 이유를 보니까 역시 이 실적에 있더군요. 이 표를 한번 바로 보시죠.
K 전력기기 수출이 역대 최다치를 올해 11월까지 기록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2021년에 45%, 45억 달러 정도였던 게 22년부터 확실히 좀 성장폭이 좀 커지죠.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챗GPT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 챗GPT가 공개되면서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도 미국의 워낙 전력 이 어떤 인프라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하나씩 좀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 달을 빼고도 작년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올해 말까지 지금도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하면 글쎄요, 뭐 8자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겠습니다. 4자, 5자, 6자, 7자. 그래서 앞자리가 올해 2025년에는 8자를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보니까 전선이 제일 많이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변압기, 접속 차단기, 뭐 GIS라고 얘기죠. 이쪽 순으로 수출 실적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37%, 3분의 1 이상을 미국 한 지역이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관련된 수출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뭐 베트남 이런 순인데 수출 국가들을 보니까 무려 178개 국가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웬만한 나라들한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력 관련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웬만한 문명국들은 우리나라 전력기기 이 제품들, 전선이나 변압기나 차단기나 이런 제품들이 수출이 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기기도 이게 이제 반짝 반등이냐 아니면 계속 가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추세가 내년에 주춤할까요?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AI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 이 인프라 투자가 지금 아무리 뭐 짧게 잡아도 27년까지는 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럼 그러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력 인프라가 거의 뭐 한 4, 50년 된 게 전체의 한 절반 이상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도 변압기고 전선도 그렇고 뭐 아무리 SMR이라든가 원전 뭐 짓는다고 해도 그거 당장 몇 년 안에 못 짓지 않습니까? 빨라야 4, 5년, 5, 6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사이에는 결국은 배전을 해야 되고 송전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전선, 전력 인프라들, 전압기들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여기에 뭐 유럽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하죠. 그러니까 이 국내 전력기기들의 수출 전선은 2030년 가까이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이 AI 외에도 노후화된 전력 이 인프라 구축 이 수요가 계속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지난달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이 괜찮긴 한데 우리가 이런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결국 주식을 장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장기 투자자로 바꾸려면 결국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연구해봐라. 이런 지시를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융위를 중심으로 이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데일리가 요거 관련돼서 비중 있는 두 기사를 좀 기사를 올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 금융위에서 어떤 정도의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느냐. 그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하죠. 요거의 비과세 한도를 확장을 하겠다. 이건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하면서 해서 효과를 봤던 그런 정책이고요. 개별 종목이나 펀드를 일정 기간 보유한 배당 소득세를 낮춰준다. 이런 내용이고 배당소득 특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요거의 납입 한도를 상향한다.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새 혜택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데일리에서 이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를 인터뷰를 해서 스페셜 리포트를 이제 추가를 해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한미일 각국의 주식 턴오버 레이트 이게 이제 손바뀜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전율 이걸 보면 되는 건데 일본이 68%, 미국이 68%, 일본이 117%, 우리나라가 무려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번 이상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 우리는. 반면에 미국은 한 번 조금 더 되고 일본은 한 번 조금 더 되고 미국은 사실 한 번 정도 채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주식을 자주 사고 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장기 보유주주들한테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뭐 테뉴어 보팅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건 앞에서 지금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할 경우 근데 그 주식을 언젠가는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하고 7% 등등등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최승재 교수가 그런 제언을 정부에 내놨다. 그 내용까지 오늘 기사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그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 마켓 시그널에서 삼성전자의 트라이폴드, G 트라이폴드 요거 계속 공개했다는 내용. 이거를 오늘 이데일리 TV의 이지은 기자가 리포트를 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도 문자로 이렇게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10인치, 이게 펼치면 10인치니까 이게 10인치면 25c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한 이 정도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손으로 가늠해 보시면 왜 이렇게 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핸드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접으면 6.5인치.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런 바 형태 이제 휴대폰이 좀 되는 거고요. 역시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봐도 이 화면에 앱을 3개나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두께가 더 얇아졌고요. 이 두께를 얇게 하는 거는 이미 좀 지난번에 삼성 그 GL25에서 또 엣지폰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이미 한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그다음 이번에 G 폴드 7도 굉장히 얇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이런 추세로 더 얇아지면 얇아졌지 이거보다 더 이제 뭐 두꺼워지 이런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가격이죠. 359만 원. 내년에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이 지금 $2,000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0에서 $2,500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2,000면 우리 돈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 $2,500면 여기에서 이제 한 100만 원 가까이 한 7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니까 한 70만 원 되는 거니까 대략 폴더블 아이폰 수준에 가까운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처럼 대중화되기는 어렵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있고 이런 걸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아무래도 이게 소위 말하는 핸드폰 3개, 바형 핸드폰 3개를 갖고 다니는 거니까 좀 무게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쓰는 사람들이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얼마나 또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킬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애플도 이런 트라이폴드 폰, 그러니까 3번 접는 폰을 2번 접는 폰을 좀 이게 시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역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접는 폰은 또 삼성전자가 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